오늘 15차 변론이 있었죠? 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무협 영화를 보면 예. 이렇게 조금 이 백발의 고수가 아주 절제된 동작으로 예. 이 몇 동작으로 적을 그냥 탁탁 제압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15차 변론에서는 지금 이제 강 재판관이나 그런 모습들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일관성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거짓말 저 거짓말 하자면 거짓말들끼리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학습이 그동안 맥락을 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꼭 그걸 지적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당신 논리대로라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 논리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추궁을 들어가서 오히려 지금 헌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국정농단의 일관성을 완성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변론에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판사 생활을 23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 보면 진짜 이 헌재 재판관들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헌재 재판까지 가셨겠지만 질문들이 예리해요. 질문이 있죠. 판사들 예리한가 아니한가. 그건 예. 어디에 달렸냐 하면요. 판사가 머리가 좋아서 예리하고 안 예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얼마나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냐가 있죠. 예리한가. 이 판사가 사실 기록 이번에 뭐 재판 기록도 뭐 수만 페이지 뭐 이렇게 달할 겁니다. 2천 페이지인가 어쩌고 저쩌고 했죠. 달하는데 그걸 잘 파악하고 있으면요. 묻는 게 많이 아니까 예리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방청석이나 당사자 대리인들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근데 판사 기록 안 보면요.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죠, 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리하게 한다 그러면은 기록을 잘 봤다. 특히 주심이 누굽니까? 강일원 재판관이요. 저는 이제 뭐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저하고 근무도 같이 해보고 대법원 재판연구원 할 때 같이 했거든요. 예. 연배가 비슷하신가요? 한 해 미칩니다. 와, 그럼 우리 여성 변호사님이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셨어요. 아니, 나이 많다고 훌륭하면 뭐. 아니, 연구관으로 같이 계셨었다. 연구관도, 이 판사도 있죠. 예. 다 같은 판사 아닙니다. 특 A급부터. 그러면 우리 여 변호사님은. 저는 한 C급 정도. C급. 네, D급까지 있는데 F는 낙제니까 안 되고. 예. 그런데 제가 겸손하기까지 하시네. 아니, 겸손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저 연구원 할 때. 모르면 강일원 연구원한테 묻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강일원 재판관이 나이도 한 살 어리고. 학번도 한 해 미치고. 7, 8학번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관 중에서 가장 훌륭한 법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그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요. 그 같이 있던 대법관님이 모시고 있던 대법관님이 강일원 연구관은 2사람 목을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 2사람 목을. 저는 0.5인 목 한다고 그러고 보통 그랬는데. 그래서 둘이 합하면 어쨌든 2.5니까 저는 이제 연구관이 달라가지고 딴 대법관이랑 그거는 관계 없는데.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 같으면은 기록을 지금 완전히 머릿속에 4만 몇 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32,000페이지. 32,000페이지 다 넣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는 건 있죠. 정말 필요한 질문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 기일 3차 잡고 주심이 강일원 재판관으로 갔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강일원 재판관의 재판 스타일이 양측의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끝까지 들어주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분이다. 그런데 준비기일 1차, 2차, 3차 때 특히 그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이 이러저러한 얘기할 때 그거를 막는 역할을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신속하게 좀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을 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척 신중하게 재판하시는 분 같던데요. 제가 저 재판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 소장 보면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간단한 사건도 소장 보면 결론이 많이 나요. 이거는 원고 이기겠다, 피고 이기겠다. 그다음 형사재판도 이건 유죄, 무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탁 날 정도인데 같은 표현도 좀 기분 나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있죠. 딱 탄핵 소추 청구서 이거 보면 결론을 많이 낼 거예요 아마 벌써. 그렇지만 있죠. 우리가 이미 결론을 냈다고 해가지고 계속 재판할 때 당신 말 필요 없어 이러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럼요. 그럴수록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이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 2달 됐나요?
재판 시작한 지 두 달 됐지만 강일원 재판관의 전체 모습을 볼 때 이미 결론은 좀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이게 탄핵 재판이고, 그다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재판이고, 여기 대해서 내가 결론 냈다고 해가지고 그만합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제 오늘 15차 변론에서 방금 우리 여 변호사님이 또 이제 재판부의 분위기,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이런 걸 말씀을 하셔서 일정 정도 이제 또 이게 관전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판단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갔을 때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사법고시에 버금가는, 1차 합격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법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정봉주의 품격시다. 여기 출연한 변호사님들이 설명을 다 잘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진행자가 다 이렇게 그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면 진행이 좀 매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으면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알아요. 저거 전날 술 많이 먹고 오늘 대충 나왔구나. 강일원 재판관이 오늘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질문했죠.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재단 설립을 예.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라고 그 방기선 행정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그렇죠. 얘기한 거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러니까 방기선 행정관이 은밀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 은밀, 엄밀. 예, 은밀. 제가 경상도가 됐어요. 둘 다 경상도. 저도 경상도에서 은밀로 들었습니다. 엄밀하게. 난 그러죠. 제가 아까 원고에는 분명히 은밀이었는데 갑자기 엄밀하게 하니까 뭘 잘못하셨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비밀스럽게, 음모스럽게. 그래서 기밀로 다루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냈고, 사실은 이제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보다도 서기석 재판관의 추가되는 질문에서 더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왜 경제수석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지 생각해봤느냐? 그러니까 별 생각 안 해봤다. 그때는 업무 분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이것저것 맡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서기석 재판관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경제수석실에서 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석 재판관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방기석 행정관이 추측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이유도 포함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원래는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맡아야 되는가? 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은 문화관광체육부 소속의 재단입니다. 거기서 설립 인가를 해주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담당 수석실이 거기니까. 차은택 삼촌인가 김동률인가 누가 있었죠? 아니요, 외삼촌인데. 외삼촌. 김종률. 그렇죠. 누구죠? 김종률 맞아요? 김종률 맞습니까? 교문수석이. 교문수석. 모르겠습니다. 김상률. 불구속 기소된 분이죠? 또 지나가면 하도 등장인물이 많아서. 원래 막장 드라마는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좀. 삼국지보다 등장인물이 좀 많이 나왔어. 그런데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왜인가 하면은 그 주간 업무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맡아 했다면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재벌들로부터 돈을 거두기에 편의하기 때문에 그 재벌들하고 평소에 업무 관계상 자주 이렇게 보는 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편리한 쪽에서 맡도록 한 거 이거 자체도 벌써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이 이제 재판관들로부터 나옴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들께서 굉장히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잘하고 예리한 질문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재벌 독대시 기업별 현안 자료로 작성했다 안 했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 자체만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방기선 행정관의 한 말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런 걸 작성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전례가 없어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자기가 새로운 그 양식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따라서 좀 신중한 사람은 뭐 이런 걸 밑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뭐 트럼프 같이
그냥 말에 자신이 있는 우리 정봉주 의원도 거기 속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애드리브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뭐에 필요하냐면은 이미 만일에 그 어떤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그 부정한 청탁, 대가 이런 게 있었다면 이게 보강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왜냐하면 다른 기업에는 또 없고 만일 이쪽에만 이재용 삼성과에만 있었는데 거기에 경영권 승계란 말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계 문제 해결해라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 내에 현 정부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 SDI입니까? SDI요. 거기에 문제 이번 특검이 재청구하면서 그 문제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0만 주, 500만 주 이야기 또 꺼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보태 보면은 이게 바로 그렇구나. 퍼즐의 한 조각이 이제 퍼즐 중에 쫙 네모 큰 거는 다 맞췄는데 밑에 한 조각이 부족했는데 오늘 방기선 전 행정관이 만일 말씀 자료에 이게 있다는 게 진실이라 뭐 진실이겠죠. 그렇죠. 뭐 그 없는 말을 지어내는 헌재라서 하는 증언인데요. 뭐 헌재도 거짓말 합니다. 할 수 있는데 맞다면 강일원 재판관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바로 낚일 뻔했는데. 그러니까 방기선 행정관이 그게 말이 맞다면 우리는 있죠. 판사 출신들은 있죠. 사실은 말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을 끝까지 의심해보고 그래서 뭐 좀 약간 옆으로 빗나간 말이죠. 고영태의 어떤 기획 업무에 관해서도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게 어떤 혹시 기획 업무라면 다른 사람의 증언도 조금 과장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하는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판사들은 의심합니다. 일반인들은 왜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기소 그 자체로 맞다. 그게 진실이다. 이래버리지만 판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증언을 끝까지 의심해보고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맞겠구나 할 때 그걸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방기선 행정관의 그 말도 그게 맞다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꼴이 되니까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증거는 되겠다. 그리고 심증을 굳혀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이번에 지난번에 1월 19일 날 기각됐을 때 그 이재용 그 기각이 됐고 이제 이번에 2월 9일인가요? 그때 이제 영장이 청구가 돼갖고 인용이 됐잖아요. 발부가 됐잖아요. 그럴 때 요 부분이 중요한 증거로 보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증언까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가 만들어진. 그렇죠.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때까지 그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청탁이나 어떤 대가는 없었고, 그다음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 철학 운영의 하나지. 삼성 그 경영 승계에 내가 구체적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죠. 그 말이 이제 틀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 교수님 이번에 이제 이동욱 변호사가 이제 또 세계일보 조사장님 해임한 거 청와대가 무관하다. 그다음 그 정윤의 문건은 다 사실 허위다. 그리고 그때 당시 청와대가 발표한 그대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되돌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때 만약에 우병우 수석이 이런 것을 인지하고 국정농단 비선 권력 십상시 이런 등등 비선 권력을 제대로 정리를 해놨으면 여기까지 왔겠냐. 이런 불행한 일은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화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서 또 그 편들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동업 전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김평우 또 전 대법회장님, 정기성 전 대법관님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보강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연세가 상당히 높으세요. 그리고 사시기수들도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헌법재판관보다 한 10기수 이상 다 선배님들이시고. 근데 이분들이 와서 지금 거의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동욱 재판관님도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재용 1차 구속이 기각된 거는 뇌물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탄핵의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 구속이 되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발을 반대로 또 뒤집어요. 뒤집어서 그것은 이 탄핵 재판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기각이 됐을 때 그거 봐라 그러더니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오늘 또 그 밑도 끝도 없이 다 이미 지나가고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느냐를 다시 꺼내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김평우 전 변협 회장님은 오늘 뭐 이미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제 정인신문이 끝이 났죠 오전에. 예. 끝나고 이제 12시경에 끝내고 가려 하는데 내가 변론할 게 있다. 왜? 전신 먹고 변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미 재판관이 뭔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내용이 무슨 뭡니까? 변론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도 하지 않고 변론권 보장해라고 소리만 지르시고, 그래서 다음 기일에 합시다. 22일이 다음 기일 아닙니까? 하니까 막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셨어요. 이건 사실상의 추태죠. 이제 대한변협의 회장을 지내신 분이면 우리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어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 이 어른들이 왜 이러실까? 결국은 그럼 왜 이런 어른들을 다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세도 높으시고 화려한 전력도 가지고 있고 사식 이슈도 높은 이런 변호사들을 많이 영입해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밥 먹고 합시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당뇨가 있고 예. 그거 하기 때문에 뭐 당을 채우고 와야 된다는 거죠. 밥을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식권을 안 준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밥 먹고 합시다는 식권을 안 주는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먹는 거 갖고 이런 거 아니다. 그래갖고 화가 난 거 아닐까요? 저게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 오늘 보여주신 이 모습은 적어도 우리 법조계 원로들의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라서 국민들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수하면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뭔가 뭐 밑에 보이지 않는 찐득한 뭔가 품위가 있고 뭐 믿음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어른들이 지금 보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수의 바닥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느낍니다. 여 변호사님도 이제 보수적 그 성향이 강하시고 중립인데 좀 가운데 앉아 계세요. 점잖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보수주의자로서 좀 점잖고. 아니 근데 오늘 자화자찬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평우 변호사님 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동리 선생님 아드님입니다. 그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동리 선생님의 소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본 소설의 아드님인데 그 이동우 변호사님 이야기. 그 고등학교 또 선배도 되시네 보니까. 하이 참. 근데 이분도 훌륭한 분인데 왜 이 정윤회 문고 사건 이런 걸 했냐? 결국은 지금 고영태 기획사 그거하고 같은 거다. 그걸 하기를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말할 때는 있죠. 그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바둑 둘 때 한 매수 앞을 내다본다는 그겁니다. 이게 미리 까는 거네요. 그럼요. 재판에 전부 다 뭐 신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 아까 신이라 그랬으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뭔지 모르겠는데. 대부 좀 해줘. 대부 뭐 좋습니다. 그렇게 했고, 기본적으로 김평우 변호사님이 지금 오늘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 변론권 보장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아까 추태라고 그러셨는데 추태까지는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박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다. 왜냐하면요. 우선 그리고 재판부에 불신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재판부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것도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잘한다고 박수 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볼 때는 재판부는 심히 불공정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재판할 때 있죠. 아까 12시에 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재판하다 보면 12시 넘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시 넘기냐 안 넘기냐는 이게 뭐 그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재판하다 보면 넘길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겠죠. 근데 김평우 변호사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있죠. 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이끌고 나온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의는 오늘 벌써 김기춘 실장 취소. 그다음 뭐 취소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좀 끌고 나가서 물어보고 싶으면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다음 22일 뭐 어떻게 하라. 대통령 그 나올 거니 발표하라. 그러니까 3월 13일 전에 막 그 선고한다는 맹세를 막 풍겼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심 이야기 당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본인은 당뇨라고 분명히.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연세 드신 분이 당뇨라 그러면 당뇨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대통령 대리인단들은 지금 재판부가 심히 불공정하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중대한 결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리인단 전원 사태의 하나의 포석이 될 수도 있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구실은 되는 거죠. 역시 우리 그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를 모시니까
그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하시네요. 판사 마음 판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판사는 아니시지만. 23년 했다니까. 근데 오전에 뭐 정인이 이분밖에 안 나왔었어요, 방기선.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안 나오니까 오전에 뭐 이 한 사람 그 증인 변론하고 뭐 할 이야기가 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방기선 증인도 결국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신청한 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엑스맨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은 아까 지금 이제 퍼즐이 맞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퍼즐이 맞아가면은 그림이 선명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그러면 탄핵 인용 쪽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부른 증인을 쪽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퍼즐에 맞추는 조각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썼잖아요. 그렇다면 반대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뭘까? 아까 여상원 변호사님이 좀 그걸 고귀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퍼즐을 없는 거예요. 지금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렇죠. 퍼즐을 없는 지금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까지 온 것들은 무효고 그리고 그것의 큰 그림의 가이드라인은 대통령이 말한 다 엮인 것이잖아요. 다 엮인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지렛대 삼는 것, 이 판을 엎기 위해서 지렛대 삼는 것이 고영태의 파일이고 그래서 이 엮인 것이 드러난 것들이 고영태의 파일이고 저걸 다루지 않고서는 여기에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저 파일에 의해서 이 모든 판은 다시 엎어진다. 이런 논리 구조를 이제 완성해 주는 거죠. 재판에 지더라도.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고영태가 중심이 돼서 최순실에게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전체적인 기획의 시작, 그리고 대통령과 최순실은 엮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고 싶은 그림이라고 한다면 오늘 고영태 증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증언과 손을 봤을 때 이거 중복된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일원 재판관이 기록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녹취록 냈잖아요. 그게 녹취록이 뭐냐면 이제 녹음돼 있는 걸 풀어서 쓴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봤는데 그러니까 다시 들을 필요, 법정에서 그런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죠. 2,300건 아니더라도 지금 낸 거는 19건인가? 뭐 일부만 냈죠.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중간중간 끊기는 말이 있고 그다음 뭐 녹음이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녹취록 듣는데, 녹음 듣는데.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빨리 재판하는 입장에서 녹음까지 다 듣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녹취록을 충분히 보고 녹취 파일도 들어봤다. 둘은 중복 증거고 대통령 측이 걱정하던 핵심 증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데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까 자화자찬 하시더만은 일요일날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갖고 저게 뭐냐 하면은 저게 지금 고영태 녹취록의 이야기는 뭐냐면 김수현이라고 친구 있지 않습니까? 뭐 후배하고 그다음 저게 노승일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고 거기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이용해서 우리 한몫 챙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 탄핵 소추 사유는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담해서 같이 했다는 게 탄핵 취지 아닙니까? 그건 별개죠. 최순실이가 고영태의 말에 놀아났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국정농단으로 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막아야 되고 이 때문에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한 이야기는 이거는 전혀 별개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영태가 만일에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이걸 폭로하고 했다 합시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을 갖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도둑해온 물건을 나한테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도둑이 저기 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고영태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 강일원 재판관의 말입니다. 그게 좀 애매했었는데 이제 좀 이게 두 개가 별건이다라고 완전 별건은 아닌데 이 재판은 고영태의 잘못을 재판하는 재판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잘못을 갖다가 재판하는 자리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24일 최종 변론 기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별 얘기 안 했었어요. 23일까지 서류를 내라. 최종 의견서를 내라. 의견서를 내고 23일 결국은 최후 변론을 받겠다. 이따면 최후 변론을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24일로 정해놨는데
별 얘기하지 않다가 3월 2일이나 3월 3일로 연기해달라고 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한 번 정도 연기해서 만약에 27일이나 28일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수를 놨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예, 지금 24일은 길에 대해서 이제 내일 모레 예. 수요일 날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가능성이 약간 늘어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오늘 이야기한 건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나와서 그 최후 진술을 하시려면은 22일까지 언제 나오겠다는 걸 정확하게 해라. 22일 내일 모레까지 예, 정확하게 날짜를 미리 정해라. 밝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금 최종 변론 기일까지 해라. 그래서 그 이제 잠정적으로 24일까지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24일까지 언제 나오겠다는 걸 정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22일 날 최종 변론 기일을 뭐 또 다시 한번 보겠다니까 그게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3, 4일 정도. 예, 그럼 27일, 28일이 되는 거죠? 그럴 정도까지의 가능성은 살짝 늘어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굉장히 단호하게 차단한다. 예. 지금까지 보면은 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사실은 헌재를 능멸하는 수준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오늘 그 말씀하시는 추태, 능멸.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점심 뭐 드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오히려 헌재가 갑질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지금 갑질을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이걸 연기시키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느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야 당연히 뭐 자기 입장을 강조하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예. 국민들이 느끼는 느낌들을 그렇게 받아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술이랄까요? 그런 흐름들을 헌법재판소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전 방송에서 예. 대통령 대리인단이 아마 그렇게 나올 거라는 제가 처음에 예. 대통령이 현재 출석하겠냐 말겠냐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아마 재판을 끌기 위해서라면은 나온다고 이야기는 분명히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가서. 예. 미리 이야기해 버리면 날짜 빨리 정하라고 우리 여 이야기하면.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모든 방송의 전 방송의 논조가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아, 글쎄요. 아유, 참. TBS 중앙방송국이 참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변론 종결할 시점쯤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미리는 안 한다. 그때가 이제 딱 온 거죠. 지금. 예, 왔고. 그다음 저는 이번에 사실 그 대통령이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겠다. 예. 그러면 헌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뜨거운 감자죠. 그런데 이걸 보면 어떻게 알 수가 좀 있는 게 만일에 대통령이 하는 걸 허여했다. 하라고 했다. 예. 그러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네요. 재판에서 입장 다 들어주고 얘기 그렇죠. 다 들어주고 그러면 나 공정해. 예. 나 공정하니까 내 재판 결과 받아들여. 예.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재판 받아보면 판사가 다 들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야 이거 재판 잘 됐어. 그런데 만일에 예. 단호하게 기각했다.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중립지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듯이 보여요. 뭐냐면 나오면 대통령이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청구인 측과 헌재의 신문을 받아라. 그래서 딱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요. 예. 지금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예.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내 진술만 하고 끝내겠다. 예. 안 되죠, 그죠? 예, 헌재법 49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헌재의 직권이나. 그렇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날 나와가지고 진술 막 해요. 내 입장 이러면서. 예? 예. 그러면은 당사자 현재 국회 측이라든가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해야 돼. 내 신문하겠다. 근데 대리인단 신청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대통령이 묻겠다고. 예. 그럼 소추인단에 신청하든지 아니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묻겠다고 직권을 결정을 법정에서 물론 할 수 있어요. 예. 지금부터 대통령 신문하겠습니다 하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대통령이 나 신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나간다고 해서 잡아놓을 구실이 전혀 없어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신문하고 뭐 다 한다. 그러면 저기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나가잖아요. 물론 의리에는 반하게 나가면 의리에는 반하지만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진술만 나간다 해서 잡아놓을 도리가 없어요. 예. 법률적으로는. 예.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신문하는 걸 전제로 나오는 걸 허용하겠다, 진술을 하겠다 이럴 때
자기 진술하고 들어가는 게 과연 이게 괜찮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이 나올지 네. 하는 것을 22일까지 최종 결정을 하라라고 이제 헌재에서 그렇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리인단 측에서는 22일까지 며칠 날 나오고 첫 번째 언제까지 나오겠다라고 하는 시일을 결정해야 될 거고 나와서 형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 얘기만 하고 가겠다든지 아니면 헌재에서 요구하는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신문 안 받고 가겠다든지 아니면 신문 듣겠다든지 결정해줘야 예. 네. 근데 헌재에서요 신문을 전제로 나와라. 근데 난 신문 안 받겠다 이래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와 있으면 돼요. 예. 대통령이 나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가는 걸 잡을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헌재에서는 날짜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 22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23일까지 서류 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4일까지 최종 그 심리를 종결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대리인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날마다 재판하느라고 이거 서류 쓸 시간도 없다. 좀 기회를 미뤄달라. 지금 이렇게 헌재가 단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변론을 더 해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기일을 미뤄져야 될 것에 대한 구체성,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쪽에서 우리가 힘드니까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을 그걸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신들이 자신이 있으면 왜 변론 기일이 지금 더 늘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반박 증거를 가져왔다더니 그렇게 해봐라. 지금 계속 헌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증인 취소하고 지금 증거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자신감들은 첫 번째 일단은 지금까지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정을 다 봐줬어요. 그리고 증인 신청 우르르 하면은 그 중에 상당수를 또 받아들여주고 어떤 그런 일련의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더 가려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땡깡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들이 막 일본 말인데 지금 그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아차 싶을 정도로 혹은 그거는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는데 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제가 좀 당뇨가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또 이걸 오후에 밥 먹고 와서 하자고 그러는가. 지금 증인도 지금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다 들을 거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자신감.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히 알리바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해야 될 이유들을 당신들이 밝혀라. 대통령이 왜 우리 신문을 받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논리를 밝히거나 그런 그렇죠. 고 기자님 말씀에 정정 조금 할게요. 알리바이는 현장 어려운 말 한번 할까요? 현장 부재 증명.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 시간에 난 딴 데 있었다. 이게 알리바이고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거는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했어요. 그래요? 저만 그럼 됐습니다. 그럼 안 할게요. 아니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지금 이렇게 대통령 측이 좀 연기하고 시간을 3월 2일로 줘라, 3일로 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림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3월 13일을 넘기고 싶다. 그래서 7인 체제로 가고 싶다. 근데 지금 3월 3일 아까 그만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3월 3일 날 그 대통령 신문한다고 해가지고 3월 13일 날 선거 절대로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강일원 재판관의 제가 이제 성향 2년 같이 있었나? 2년 동안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이미 판결 다 써놨을 수도 있어요. 그 양반은. 워낙 철저하고 치밀하고 일벌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워커릭 수준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 취미도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재판밖에 안 해요. 기록 보고. 저하고 좀 비슷한데 오로지 저 방송밖에 안 하는데. 오늘 방송을 자꾸 못하게 만드시는데 본인은 방송하고 딴 사람 방송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심증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저게 3월 2일에 3일이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까 제가 헌법재판소에 그래 3월 3일 하시오. 이러면은 오히려 이건 인용이다. 아니 단정을 짓지 마시고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 높아진다. 그렇지. 아니 그래서 헌재 주변에 벌써 나왔던 이야기가 이미 수사가 종결되거나 내용이 완성된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벌써 그렇죠. 그 보도가 계속 나왔었죠. 예. 그 2월 24일 날 결심에도 있죠. 예. 이 정도 32,000페이지 되는 기록 가지고 예. 증거 하나나 이 증거는 이래서 못 믿고 저 증거는 이래서 채택하고 예. 이거 못 씁니다. 10 며칠 내에. 이 작성을 해놔야 돼요. 기초는. 예. 뭐 기각인지 뭐 인용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연구관들도 이미 40~50명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구관들은 안 맡기죠. 이 사건은. 분석도 안 맡기네. 그냥 이 사건은 연구관들이 맡기는 거는 그 법리가 문제될 때는 연구관한테 독일 판례 좀 찾아와라, 일본 판례 찾아와라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 인정입니다. 1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뇌물 준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다음 뭐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통령의 관여냐 아니냐. 사실 인정이에요. 법리가 아니에요. 예. 이 법리가 아닌데 그거는 연구한테 맡길 수가 없죠. 그거는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한 재판관들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연구관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15차 신문이 열린 헌재 분위기 내용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상황을 좀 연기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이미 헌재의 입장은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증이 점점 더 굳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운영의 하나지. 삼성 경영승계에 내가 구체적으로 감난에 변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죠. 그 말이 이제 틀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 교수님 이번에 이제 이동욱 변호사가 이제 또 세계일보 조사장님 해임한 거 청와대가 무관하다. 그다음 그 정윤의 문건은 다 사실 허위다. 그리고 그때 당시 청와대가 발표한 그대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되돌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때 만약에 우병우 수석이 이런 것을 인지하고 국정농단 비선 권력 십상시 이런 등등 비선 권력을 제대로 정리를 해놨으면 여기까지 왔겠냐. 이런 불행한 일은 없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화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서 또 편죽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동업 전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김평우 또 대한 전 대법 회장님, 정기성 전 대법관님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보강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연세가 상당히 높으세요. 그리고 사시기수들도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헌법재판관보다 한 10기수 이상 다 선배님들이시고, 근데 이분들이 와서 지금 거의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동욱 재판관님도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재용 1차 구속이 기각된 거는 뇌물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탄핵의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구속이 되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발을 반대로 또 뒤집어서 그것은 이 탄핵 재판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기각이 됐을 때 그거 봐라 그러더니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오늘 또 그 밑도 끝도 없이 다 이미 지나가고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평우 전 변협 회장님은 오늘 이미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정인신문이 끝이 났죠. 오전에 끝나고 이제 12시경에 끝내고 가려 하는데 내가 변론할 게 있다. 전신 먹고 변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뭔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내용이 무슨 뭡니까? 변론을 하려고 하십니까? 말씀도 하지 않고 변론권 보장해라고 소리만 지르시고 그래서 다음 기일에 합시다. 22일이 다음 기일 아닙니까? 하니까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셨어요. 이건 사실상의 추태죠. 이제 대한변협의 회장을 지내신 분이면 우리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어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이 어른들이 왜 이러실까? 결국은 그럼 왜 이런 어른들을 다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연세도 높으시고 화려한 전력도 가지고 있고 사시기수도 높은 이런 변호사들을 많이 영입해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밥 먹고 갑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제 당뇨가 있고 그거 하기 때문에 당을 채워와야 된다는 거죠. 밥을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식권을 안 준 거란 말이에요. 양식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따라서 좀 신중한 사람은 이런 걸 밑에서 보고받아가지고 거기 따라서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트럼프 같이 그냥 말에 자신이 있는 우리 정봉주 의원도 거기 속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애드리브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뭐에 필요하냐면은 이미 만일에 그 어떤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그 부정한 청탁, 대가 이런 게 있었다면 이게 보강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왜냐하면 다른 기업에는 또 없고 만일 이쪽에만 이재용 삼성과에만 있었는데 거기에 경영권 승계란 말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계 문제 해결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 내에. 현 정부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 SDI입니까? SDI요. 거기에 문제. 이번 특검이 재청구하면서 그 문제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0만 주, 500만 주 이야기 또 꺼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보태보면은 이게 바로 그렇구나. 퍼즐의 한 조각이 이제 퍼즐 중에 쫙 그 네모 큰 거는 다 맞췄는데 밑에 한 조각이 부족했는데 오늘 방기선 전 행정관이 만일 말씀 자료에 이게 있다는 게 진실이라 뭐 진실이겠죠. 그렇죠. 뭐 그 없는 말을 지어내는 헌재라서 하는 증언인데요. 그러니까 뭐 헌재도 거짓말 합니다. 할 수 있는데 맞다면 강이론 재판관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바로 낚일 뻔했는데. 그러니까 방기선 행정관이 그게 말이 맞다면 우리는 있죠. 판사 출신들은 있죠. 사실은 말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을 끝까지 의심해보고 그래서 뭐 좀 약간 옆으로 빗나간 말이죠. 고영태의 어떤 기획 업무에 관해서도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게 어떤 혹시 기획 업무라면 다른 사람의 증언도 조금 과장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하는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판사들은 의심합니다. 일반인들은 왜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기소 그 자체로 맞다. 그게 진실이다. 이래버리지만 판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증언을 끝까지 의심해보고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맞겠구나 할 때 그걸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방기선 행정관의 그 말도 그게 맞다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꼴이 되니까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증거는 되겠다. 그리고 심증을 굳혀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이번에 지난번에 1월 19일 날 기각됐을 때 그 이재용 그 기각이 됐고 이제 이번에 2월 9일인가요? 그때 이제 영장이 청구가 돼갖고 인용이 됐잖아요. 발부가 됐잖아요. 그럴 때 요 부분이 중요한 증거로 보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증언까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가 만들어진. 그렇죠.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때까지 그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청탁이나 어떤 대가는 없었고, 그다음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 기록을 지금 완전히 머릿속에 4만 몇 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32,000페이지. 32,000 다 넣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는 건 있죠. 정말 필요한 질문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 기일 3차 잡고 주심이 강일원 재판관으로 갔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강일원 재판관의 재판 스타일이 양측의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끝까지 들어주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분이다. 그런데 준비 기일 1차, 2차, 3차 때 특히 그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이 이러저러한 얘기할 때 그거를 막는 역할을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신속하게 좀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을 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척 신중하게 재판하시는 분 같은데요. 그 제가 저 재판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 소장 보면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간단한 사건도 소장 보면 결론이 많이 나요. 이거는 원고 이기겠다, 피고 이기겠다. 그다음 형사 재판도 이건 유죄, 무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탁 날 정도인데 같은 표현도 좀 기분 나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있죠. 그 탄핵 소추 청구서 읽어보면 결론을 많이 낼 거예요 아마 벌써. 그렇지만 있죠. 우리가 이미 결론을 냈다고 해가지고 계속 재판할 때 당신 말 필요 없어 이러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럼요. 그럴수록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이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 2달 됐나요? 재판 시작한 지 두 달 됐지만 강일원 재판관의 전체 모습을 볼 때 이미 결론은 좀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이게 탄핵 재판이고 그다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재판이고
여기 대해서 내가 결론 냈다고 해가지고 그만합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이게 이제 오늘 15차 변론에서 방금 우리 여 변호사님이 또 이제 재판부의 분위기,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이런 걸 말씀을 하셔서 일정 정도 이제 또 이게 관전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판단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갔을 때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사법고시에 버금가는 1차 합격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법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됐죠. 예.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정봉주의 품격시다. 여기 출연한 변호사님들이 설명을 다 잘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진행자가 다 이렇게 그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면 진행이 좀 매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으면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알아요. 저거 전날 술 많이 먹고 오늘 대충 나왔구나. 강일원 재판관이 오늘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질문했죠. 질문했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그 재단 설립을 예.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라고. 오늘 15차 변론이 있었죠? 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무협 영화를 보면 예. 이렇게 조금 이 백발의 고수가 아주 절제된 동작으로 예. 이 몇 동작으로 적을 그냥 탁탁 제압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15차 변론에서는 지금 이제 강 재판관이나 그런 모습들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일관성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거짓말 저 거짓말 하자면 거짓말들끼리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학습이 그동안 맥락을 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지적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당신 논리대로라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 논리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추궁을 들어가서 오히려 지금 헌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국정농단의 일관성을 완성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변론에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판사 생활을 23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진짜 이 헌재 재판관들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헌재 재판까지 가셨겠지만 질문들이 예리해요. 질문이 있죠. 판사들 예리한가 아니한가. 그건 어디에 달렸냐 하면요. 판사가 머리가 좋아서 예리하고 안 예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냐가 있죠. 예리한가. 이 판사가 사실 기록 이번에 재판 기록도 수만 페이지 이렇게 달할 겁니다. 2,000페이지인가 어쩌고저쩌고 했죠. 달하는데 그걸 잘 파악하고 있으면요. 묻는 게 많이 아니까 예리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방청석이나 당사자 대리인들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판사 기록 안 보면요.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리하게 한다 그러면은 기록을 잘 봤다. 특히 주심이 누굽니까? 강일원 재판관이요. 저는 이제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좌우 근무도 같이 해보고 대법원 재판 연구원 할 때 같이 했거든요. 연배가 비슷하신가요? 한 해 미칩니다. 와, 그럼 우리 여성 변호사님이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셨어요. 아니 나이 많다고 훌륭하면 아니 연구원으로 같이 계셨었다. 연구원도 이 판사도 있죠. 다 같은 판사 아닙니다. 특 A급부터. 그러면 우리 여 변호사님은 저는 한 C급 정도. C급. D급까지 있는데 F는 낙제니까 안 되고. 그런데 제가 겸손하기까지 하시네. 겸손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저 연구원 할 때 모르면 강일원 연구원한테 묻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강일원 재판관이 나이도 한 살 어리고 학번도 한 해 미치고 7, 8학번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관 중에서 가장 훌륭한 법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그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요. 그 같이 있던 대법관님이 모시고 있던 대법관님이 강일원 연구관은 2사람 목을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 2사람 목을. 저는 0.5인 목 한다고 그러고 보통 그랬는데. 그래서 둘이 합하면 어쨌든 2.5니까 저는 이제 연구관이 달라가지고 딴 대법관이랑 그거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 같으면은 그 방기선 행정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얘기한 거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러니까 방기선 행정관이 은밀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은밀, 엄밀. 예, 은밀. 은밀. 예. 제가 경상도가 돼서. 둘다 경상도. 저도 경상도에서 은밀로 들었습니다. 엄밀하게. 난 그러죠. 제가 아까 원고에는 분명히 은밀이었는데 갑자기 엄밀하게 하니까 뭘 잘못하셨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좀 비밀스럽게. 예, 음모스럽게. 예, 그래서 기밀로 다루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냈고, 사실은 이제 강일은 재판관의 질문보다도 서기석 재판관의 추가되는 질문에서 더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왜 경제수석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지 생각해봤느냐? 그러니까 뭐 별 생각 안 해봤다. 그때는 업무 분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이것저것 맡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서기석 재판관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경제수석실에서 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에 재판관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방기석 행정관이 추측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이유도 포함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원래는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맡아야 되는가? 이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은 문화관광체육부 소속의 재단입니다. 거기서 설립 인가를 해주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담당 수석실이 거기니까. 차은택 삼촌인가 김동률인가 누가 있었죠? 아니요, 외삼촌인데. 외삼촌. 김종률. 그렇죠. 누구죠? 김종률 맞아요? 김종률 맞습니까? 교문수석이. 교문수석. 김상 뭐? 모르겠습니다. 김상률. 불구속 기소된 분이죠. 또 지나가면 하도 등장인물이 많아서. 원래 막장 드라마는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좀. 삼국지보다 등장인물이 좀 많이 나왔어. 그런데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왜인가 하면은 그 주간 업무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맡아 했다면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재벌들로부터 돈을 거두기에 편의하기 때문에 그 재벌들하고 평소에 업무 관계상 자주 이렇게 보는 사이고 이러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편리한 쪽에서 맡도록 한 거 이거 자체도 벌써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이 이제 재판관들로부터 나옴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들께서 굉장히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잘하고 예리한 질문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재벌 독대시 기업별 현안 자료로 작성했다 안 했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 자체만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방기선 행정관의 한 말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런 걸 작성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전례가 없어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자기가 새로 그